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요 주체가 되거든요.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자면 달러 패권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종의 뭐 테더나 서클이나 다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JP 모건이, BOA가, 테슬라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고 이른바 저는 이제 통화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힘센 애들이 더 빨리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AI 얘기하면서 AI 에이전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로 이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AI 에이전트들끼리 결제를 해야 될 때 달러, 원화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이 AI 에이전트들이 결제를 할 때 원화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근데 이제 규제 불명확성 때문에 이게 해도 좋은 건가? 내가 이거 해도 괜찮나? 라고 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해서 안 되면은 그냥 뭐 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 있잖아요. 덩치가 큰 은행들은 이렇게 규제가 불명확한 사업은 안 합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괜히 뭐 섣불리 그거 몇 푼 벌겠다고 했다가 내 본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방향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요 주체가 되거든요.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자면 달러 패권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종의 뭐 테더나 서클이나 다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JP 모건이, BOA가, 테슬라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자체를 보자면 아직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데 지니어스 액트 통과 전에는 한 2,4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지났나? 지금 보니까 한 2,600억 달러로 한 달여 사이에 굉장히 급증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모습이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니어스 액트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무조건 미국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일종의 약간 파생 상품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USD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거래소에서 약간 현선물 거래 뭐 아비트라지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USDE라는 코인은요. 지니어스법 액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자를 주면 안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그리고 무조건 담보금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 기준에서는 약간 어긋나거든요. 만약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 USDE 같은 거는 야 이거 뭔가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니어스 X 통과 이후에 발행량이 절대 양이 아니고 퍼센트로만 보자면 USDE가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30일 기준으로 발행량이 64%나 증가했어요. USDT나 USDC를 빼고도 뭐 그걸 압도하는 식으로 가장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유를 뜯어보자면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영업할 때 문제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USDE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들고만 있어도 이자, 보상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관할권에서 미국인만 아니면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자도 준다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USDE의 발행량이 급증한 게 좀 특이한 점이라면 제가 생각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자를 안 줄까?
아니라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는 이자를 주지 않지만 자기들이 이걸 발행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관련 상품들 옆에다 붙여서 아마 이자를 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커진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일부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이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그 보상이 뭐 5% 이렇게 나오거든요. 4%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이제 코인에 이제 일종의 이제 발을 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4% 5% 이상보다는 이거 보니까 야, 알트코인 투자하면은 돈을 훨씬 많이 버네? 라고 하는 아마 시선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러 들어왔던 돈들이 아마 추가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릴 수 있고요. 물론 제가 그걸 정확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뭐 10%다, 5%가 알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일부는 알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흘러오면서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알트 시장에도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요. 달러라고 하는 화폐를 토큰화 시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 거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라는 화폐를 온체인에 올려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 겁니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달러, 원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할 때, 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거기 이제 뭔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냥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패권은 그냥 지금 현재의 그 통화 패권 그 순서대로 갈 거예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고 이른바 저는 이제 통화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힘센 애들이 더 빨리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의 강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디다 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원화를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용처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원화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매력이 있는 뭐 케이팝 굿즈를 사는데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외환 규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금융당국에 뭔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규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등 이 외환을 관리해야 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중하자. 초반에는 금융권 중심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를 토큰화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온체인에 올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했을 때, 온체인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화폐가 있잖아요. 돈. 우리가 아는 달러, 원화. 여기는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코인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코드를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제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 얘기하면서 AI 에이전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로 이제 간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뭔가 뭐 자기가 무슨 냉장고에다 무슨 식료품을 채워 넣을지 뭘 배달을 할지 이거를 이제 AI가 알아서 주문을 해주고 AI가 알아서 추천해서 해당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배달이 되게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인간이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달러로 결제할까요? 원화로 결제할까요? 신용카드로 하겠지. 그럼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거기서 결제가 되고 뭐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고 뭐 은행 예금을 송금하면 이거 뭐 바로 전송 아니 앱 깔아가지고 돈 보내면 돈 바로 보내지는데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자면요 가치가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행끼리 이렇게 정산하는 겁니다. 내가 5만 원을 보냈으니까 A 고객에 신한은행에서 5만 원을 차감하고 저기 뭐 KB국민은행으로 5만 원을 더 붙이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이렇게 이제 은행들끼리 뭔가 이게 장부거래에서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치가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토큰화를 하게 되면 실질 가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미래에는 AI 에이전트들끼리 결제를 해야 될 때 달러, 원화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이 AI 에이전트들이 결제를 할 때 원화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이렇게 미래에 아니 도대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그거 누가 써? 라고 할 때 인간이 쓰진 않겠지만 AI 에이전트들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약간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저는 이런 비유를 써요. 우리가 지금 혹시 이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현금 결제해 본 적이 언제세요? 현금을 내본 적이?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고 할 때 현금을 내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아마 카드로 할 겁니다.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토스로 송금하죠. 현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과연 지금은 다 인간이 결제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결제와 AI 결제의 비중이 얼마가 될까요? 제 생각엔 아마 지금 우리가 현금을 쓰는 비중과 카드를 쓰는 비중 비슷하게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결제보다는 AI 결제가 다수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결제해봤지? 이렇게 아마 생각해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면 달러, 원화, 화폐로는 AI 에이전트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토큰화 시킨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용처를 확대해서 그 사이를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놓였을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원화 패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를 대비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노후를 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서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의 자산이 바로 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금에다가 여기 이제 행정명령 내렸을 때 정확히 말하면 얼터너티브 에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인뿐만이 아니고 이 얼터너티브에는 사모펀드, 인프라 펀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401k 연금이 투자하던 자산 외에 다양한 대체 자산들 투자를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되냐라고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 바구니에다가 성격이 비슷한 자산을 담으면 어떤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 버려요. 뭐 오르면 좋겠지만 대충 이게 충격이 왔을 때라고 하는 건 시장이 하락할 때겠죠. 시장에 충격이 오면 이 바구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이 위험을 줄이는 건 뭐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성격이 다른 어떤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골고루 담아두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하나는 떨어지더라도 다른 거는 오르고 다른 건 뭐 평정을 유지하고 이러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1k에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린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격이 다른 자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1k 연금 계좌를 투자할 수 있다지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401k 같은 경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이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이 퇴직연금을 굴러주는 그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도를 평가를 해봐서 코인을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 401k에서 코인 투자를 허용했다라고 해서 시장을 일단 당장 반응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담기까지는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요. 가능성은 열어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맞는데 그렇다고 당장 이 연금을 통해서 엄청난 비트코인 매수세가 들어올 거냐는 아니고요. 네,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도 조정을 보이니까 이른바 이제 사이클 이론이 있잖아요. 4년 만에 이제 굉장히 불장을 맞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불장이 오고 이런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이제 사상책을 경신했으니까 야 이게 끝이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든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지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앞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자산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되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면 지금은 뭐 100개 중에 한 뭐 10개 정도만 포트에 비트를 담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90개의 기관들이 더 포트에 비트를 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올랐다가 70% 폭락하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유동성 상황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만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기록한 12만 4천이 고점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조금 넘쳐나게 되면 그 유동성 지표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알트코인 측면에서 기대하는 건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아마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정확히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 실제로 이 알트코인 ETF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요. 알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알트코인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상반기보다는 라는 생각인데, 말씀드린 대로 다 온기가 전해지는 건 아니라 시장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특정 알트 섹터에 온기가 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일종의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규제를 풀어주고 어떠어떠한 걸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일부 코인 프로젝트들이 뭔가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의 경우 일부 개발자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기념품 혹은 범죄자들이 쓰던 그 범죄자들의 화폐가 돈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체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코인 시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특정 코인 시장의 호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산시장 전반을 봤을 때 자산시장의 글로벌 유동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떠느냐, 이런 게 오히려 더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 코인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 매크로 변화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혹여나 뭐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